네, 이번 시간은 에크모 중에서도 VA 에크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VA는요, 에크모의 이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맥과 동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에크모는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정맥, 동맥 간 체외막 산소화요법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에크모 중에서도 VA는요, 좌심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 정상인에서 돌아가는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좌심실이 있고 좌심방,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이 있죠. 그리고 이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쵸? aortic arch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디센딩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복부 대동맥을 구성하면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그쵸? 나뉘게 됩니다. 양쪽 다리로 나뉘고요. 그래서 커먼 일리악에서 femoral artery 그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인터널 그쵸? 익스터널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전신순환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도 갑니다. 그쵸? 양팔로 가고 또 머리 쪽으로도 가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자, 이렇게 전신순환을 돌고 나면은 자, 정맥이 어디로 돌아오죠? 바로 아래쪽은 이렇게 인페리얼 베나 카바, 자, 그쵸? 하대 정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 정맥, 슈페리얼 베나 카바를 통해서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조직에 산소를 주고 돌아온 애들이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다 모이게 되면요. 여기서는 일단 그쵸? 산소가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심실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되면서 또 폐동맥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족하게 되는 이런 산소를 다시 보충을 합니다. 폐에서요. 그래서 산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폐에서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펌핑을 하는 구조인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심실 기능이 부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 펌핑 기능이 그쵸,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이 어떤 그쵸, 순환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그쵸?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정맥길과 동맥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맥길을 어디로 접근을 시키냐면요. 정맥길은 바로 대퇴 정맥으로 접근을 합니다. 영어로는 femoral artery라고, 베인이라고 하죠. femoral vein. 그리고 이제 동맥길은 그렇죠? 대퇴 동맥이 되겠죠. femoral artery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맥길은 이렇게 다리 쪽으로, 그렇죠? 다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그리고 이제 상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다리 쪽에서 femoral vein으로 접근해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IVC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자, 이 우심방과 IVC 쪽이 이제 그죠? 연접 부위에 이렇게 팁을 위치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캐뉼레이션 또는 이제 뭐 비너스 캐뉼라라고 하는데 캐뉼레이션은 그냥 우리 몸에 삽관이 되는 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맥길은 그쪽 다리 쪽에서 이렇게 동맥 쪽으로 피모랄 알터리로 이렇게 거치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오른쪽, 왼쪽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쵸?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 두 가지 길을 형성을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쵸? 체외로 순환을 인위적으로 돌릴 것인가?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펌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펌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펌프는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돌릴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정맥이 이렇게 심장 쪽으로 들어갔고 다시 이제 동맥은 그쵸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거꾸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정맥에서 그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드레이니지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피를 정맥에서는 뽑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뽑으려면 인위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제 이 펌프를 얼만큼 빨리 돌리냐, 이 RPM을 그쵸, 조절하면서 이 플로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펌프를 통해서 쭉 뽑아내면 이게 지금 정맥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산소가 없죠. 그래서 산소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요. 펌프가 필요하고 또 산소 공급기가 필요하다. 옥시지네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를 또 공급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동맥기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그쵸? 흐름이 반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그쵸? 양팔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전신을 순환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맥이 열리려면요. 동맥 판막이 일단 열려야 되는데요. 동맥 판막이 열리려면 이 좌심실의 압력이 이 동맥압에 그쵸. 이걸 이겨내야지 열릴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펌핑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동맥 판막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쵸. 돌아가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완전히 지금 좌심실 기능이 거의 제로인 상태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환자의 어떤 자심실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끝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펌핑을 하고 있겠죠. 펌핑을 하고 또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몸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이 펌핑을 플로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방향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정방향의 흐름.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뭐 플로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역방의 흐름, 그쵸? 우리 이 에크모가 만들어낸 플로우를 역방향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심장의 기능이 점점 돌아올수록 이게 그쵸? 더 많이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방향 흐름과 역방향 흐름이 만나는 그쵸? 이 접합 부위를 보통 우리가 믹싱 클라우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점점 우리 심장 기능이 회복될수록 그쵸? 이렇게 점점 밀려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좀 따로 설명드릴게요.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 디테일을 좀 붙여볼게요. 자, 일단은 그쵸. 적응증, 금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CO2가 몸 안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막, 멤브레인을 통해서 얼만큼 CO2를 제거할 것인지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스윕 가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FDO2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소 공급기에서 산소를 얼마나 제공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소화를 결정하는 거겠죠. 자, 이 FDO2는요, fraction, 그러니까 분율 of delivered oxygen, 그러니까 배달되는 그러니까 옥시전의 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펌프에서 얼마나 빨리 RPM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혈액의 그쵸, 에크모가 돌리는 혈액의 흐름이 조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성인에서는 한 50에서 60ml kg당 분당 이렇게 그쵸,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적응증과 금기증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적응증.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쵸. 기존에 있던 치료법으로는 도저히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중증의 심각한 급성 심부전 환자에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ACS 같은 거 있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또 갑자기 어큐트 그쵸. 마요카다이티스 심근염이 오는 경우.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을 여는 수술을 했을 때 개심술을 했을 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회복할 때까지 그쵸, 가교치료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심장이 펌핑 기능이 점점 살아나게 되면 이 에크모가 만들어내는 역방향 흐름과 점점 그쵸, 만난 지점이 밀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심장 이식을 하는 그쵸, 대기하는 사람에서
자, 일단은 그쵸. 심장 이식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또 기다리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특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에크모랑 CPR을 합친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슴 압박으로는 효과가 없는 불응성인 경우에 이런 에크모를 그쵸.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폐색전증도 그쵸.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계속 말이 셉니다. 폐색전증. 자, 그래서 풀모너리 이 엠볼리즘이 너무 지나치게 그쵸. 곳곳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곳곳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외로 인위적으로 순환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ptic shock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septic shock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염을 오히려 우리가 체외 순환을 통해서 전신으로 다 퍼뜨려서 나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제한된 원인은 교정되고 또 이제 불응성인 그쵸 도저히 이제 기존 치료는 안 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septic쇼 환자의 에크모를 적용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외상, 트라우마가 심했을 때, 또 저혈량성 쇼크일 때, 그쵸 등등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금기증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인위적인 우리가 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혈액이 굳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응고 치료, 보통 우리가 unfractionated 헤파린이라고 해서 이 헤파린 요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항응고 치료에 아예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 치료가 금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기저 상태나 질환이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 에크모를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한될 경우에 보통 우리가 너무 심한 뇌 손상 있죠. 그렇죠? 중증이나 이미 비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뇌 손상인 경우,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가 좀 적용하기가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여러 장기가 이미 다 손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서도 자,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 거고요. 또 이 암 환자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그렇죠? 다 전이가 된 거죠, 전신적으로. 그래서 치료에 대한 어떤 이득이 제한될 경우에는 에크모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맛보기로 그쵸? 기본적인 흐름만 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좀 나눠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게요.